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3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지난 강의 시간에 이어서 음양오행의 성질 중에서 특히 그 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말합니다. 하늘의 기운. 그래서 하늘 천자, 간자는 줄기간자라 해서 하늘의 기운을 5가지 기운으로 나타내어서 그것을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어떻게 해서 이 오행이 성립되었을까? 이제 조금 철학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래도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오행이 시작한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행. 맨 처음에 순서대로 보면 1, 2, 3, 4, 5 이렇게 5가지의 단계가 있다 보면 이 우주가 태초에 이렇게 혼돈 상태에서 그 보면 뭐 태초에 혼돈된다는 상태가 뭐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노자나 장자나 또는 우리 또 불교에 대한 그 불교에서 성주 계공이라는 그런 말도 쓰고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하나의 공의 상태, 불교에서 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앞는 그런 공의 상태에서 이렇게 뭐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의등이 공에서 이렇게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 음양 그 조화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나타날 때 양쪽에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기운이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보면 이 수기운이 우리 물이 근원적으로 가장 우주에서 오래 있다고 합니다. 물기운이. 그래서 이 물기운에 보면 모든 기운을 다 내장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에는 우주의 정보를 담고 있다 하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도 보십시오. 우리 사람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는데 뱃속에는 양수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우리가 자라난 것 같아요. 또 머릿속에는 보면 이 뇌수라는 것이 있는데 뇌가 뇌수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물이 약 70%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물이 굉장히 이 지구상에 생명체에는 물이 굉장한 중요한 것을 잘 특히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생명체는 물이다. 그래서 생명수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가 제일 먼저 이렇게 생명을 볼 때 이거는 뭐 다른 거 보기 전에 생명을 볼 때 수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는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없고 이런 걸 뜻합니다. 대신에 좀 더 활동적인 거,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이렇게 생명체가 그 다음에는 톡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 보면 주로 수하고 짝대는 것이 화가 이렇게 뭐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짝을 찾는 거예요. 짝 찾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화가 서로 사이가 좋더니 수화가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아서 합을 해서 결혼했단 말이죠. 결혼하니까 그 사이에 뭔가 제3이 나타났다고 이제 그게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생명체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는 이게 말하는 음이거든요. 음과 양이 합치더니 새로운 또 목이라는 것이 하나 태어났어요. 목이라는 것이 이것도 약간은 양적인 것을 뜻합니다. 양적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 성분이 어떻으면 하늘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성질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진시적인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도 짝이 필요해요. 이 목과 같은 짝이 필요하더라고.
그게 뭐냐? 금이다. 이 금은 뭐냐? 이 목과 가장 짝이 되는 건데 짝이 된다는 것은 반대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음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수축해서 감추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금을 보고 우리가 보통 가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가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맨 처음에 수가 나오더니 화가 짝이 됐고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목이 나오더니 목과 짝이 된 것이 금이 되었다. 그까지 이제 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수를 갖다가 우리가 겨울에 비유했잖아요. 겨울. 아까 강의했죠. 지난 시간에 겨울. 화는 여름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다음 목은 봄입니다. 봄. 그다음에 금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겨울과 여름은 짝을 이루고 봄과 가을은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1, 2, 3, 4를 다 포함, 5가지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가지 기호를 다 포함한 것이 토입니다. 토. 토는 토 속에는 수, 하, 목, 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토가 참 중요합니다. 토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토는 뭐냐면 계절과 계절과 사이에 들어가는 사이가 사이. 계절 사이 간자. 계절과 계절 사이에 들어가는 거만. 계절과 사이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1, 2, 3, 4, 5, 5가지 이 글자가 이렇게 수, 화, 목, 금, 토. 여기다가 5를 더하게 되면 6도 여기 1, 2, 3, 4, 5를 우리가 생소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5를 더하면 7도 화요. 5만 더하면 8도 화요. 요거는 5 더하면 9도 화요. 10. 이거는 1과 6은 수요. 2와 7은 화요. 3과 8은 목이요. 4와 9는 금이요. 5와 10은 토다. 이거는 수리에 관한 거 하니까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로 사조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역립 공부할 때 주역이나 이런 공부할 때 이것이 흐름으로 변할 때 이것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것은 그냥 오행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로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청간의 열자가 참 중요합니다. 청간 열자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간은 하늘 뜻이도 했고 청간 열자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청간 열자. 청간은 하늘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우리가 보통 이제는 목화 토금수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목화 토 금 수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목은 봄이요. 화는 여름이요. 토는 계절과 사이에 들어가는 사이, 개. 금은 가을이라고 했습니다. 수는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울 때 목화토금수 이렇게 항상 외워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목은 크게 가서 청간에는 앞에 서는 것은 갑, 이것이 양입니다. 자, 갑목에 봄이 갑목이라 해요. 갑을. 양목, 음목. 여름은 병정.
가을은 경신. 요것도 플러스입니다. 양금, 음금. 겨울은 임계. 중간엔 토는 우리가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10자를 우리가 10간이라고 합니다. 10간. 여기까지 10간. 그래서 갑 써드릴까요? 처음이니까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자, 이 10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 10자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자 중에서 이번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일단 첨가는 하나하나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좀 자리에 좀 앉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좀 보면서 잠깐만 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페이지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현재 옛날 자료에 의한 강의 그 표를 보면 19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이 10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이 양간과 음간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양과 밑에 음은 위에 있는 음은 갑, 병, 무, 경, 임 밑에는 을, 정, 기, 신, 개 이렇게 위에 5자와 밑에 5자가 있는데 위에 5자는 적극적이고 좀 아주 그 활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밑에 있는 을, 정, 기, 신, 개는 좀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인 그런 그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양간이라고 합니다. 양간. 밑에 음간이라고 합니다. 양간은 적극적이고 하니까 좀 활동적이죠. 그런데 그걸 외향적이 되겠죠. 밑에는 좀 내향적입니다. 음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이제 음양 그 갑과 을목에 대한 이 목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자,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목은 본래 이 갑목은 목 자체가 보면 어질다. 굉장히 어지른 겁니다. 왜? 갑목은 원래 성장을 뜻하거든요. 성장을 쭉 뜻하면서 하늘을 쭉쭉쭉쭉 자라오르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목 자체를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어진 인자로서 어질 인자 인이다. 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질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의 성질은 본래 갑목은 성장, 갑이나 을이나 하늘로 쭉쭉쭉 뻗어가는 성장을 뜻한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뜻대로 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 묶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성장하려고 쭉쭉 올라가려면 이 밑으로 떠오르는 현상이니까 항상 보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뜻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갑목은 크게 갈라서 이 갑목은 좀 더 좀 형상을 봐면은 좀 큽니다. 이렇게 그죠? 갑목은 큰 형상을 말하고 나무라든지 큰 기둥 같은 거는 말하고 을목은 초목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뭔가 모르게 리더십이 강하고 진취적이라 하면은 을목은 좀 더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융화를 잘합니다. 그리고 간목은 뭔지 모르게 자기가 주체가 돼야 돼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조금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을목은 주변의 상황을 잘 이렇게 견뎌서 관리를 이렇게 하더라도 좀 주변은 의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병화, 병화. 이 화가 이 화의 기운은 병화는 용광로처럼 활활활 타오르는 걸 말합니다. 활활 타는 큰 물이다.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와 같고 정화는 아주 호롱불 같은 그런 그 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무쇠도 녹일 만큼 엄청나게 힘도 있고 파워도 있고 굉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만은 정화는 고요하고 성품이 고요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그러한 성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식간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성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지만 천간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주를 이렇게 8글자를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걸 말합니다. 밑에 말고 위에 있는 걸. 위에 있는 걸 천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지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할 때 이 성품을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일간을 나라고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일간의 성질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일자가 병일주라 그러면 아주 활달하고 이글이글 타는 용광로 같은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정화를 가진 사람은 아주 호롱불 같은 그런 마음, 은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알아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이 원리를 설명. 오늘은 간단하게 도대체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 토. 토 중에 무토는 양토인데 이것은 큰 땅, 넓은 대지와 같은 땅을 합니다. 큰 벌판, 엄청나게 큰 땅. 그 땅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토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 토는 신이라 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게 이거는 목은 인이라 그랬고 화는 예이라 할 때 예이. 예라고 했습니다. 하는 예. 그리고 이 토는 무토는 큰 토라고 그랬지만 기토는 작은 토. 예를 들어 화분에 담겨있는 토나 조그마한 토. 그래서 이 대지에 있는 큰 토는 제방을 만들고 또는 땅을 만들고 대륙을 만들고 하는 엄청난 큰 땅이라면 기토는 만물을 성장해주는 아주 직접적으로 성장해주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런 땅. 그리고 이거는 아주 습기가 있는 윤기가 있는 땅이고 이거는 좀 마른 땅을 말합니다. 기토는 조금 윤기라거나 물기가 있단 말이죠. 물기가 있는 음토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양토기 때문에 좀 바짝 마른 토를 말합니다. 자, 이제 금을 설명하겠습니다. 경금은 쇠로 치면은 엄청난 무쇠 덩어리 같은 큰 단단한 무쇠 덩어리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엄청나게 큰 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흰금은 뭐냐면 면도달처럼 예리한 칼, 보석과 같은 작은 쇠붙이 같은 거, 규모가 작지요. 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금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쇠붙이니까 이 오행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주체가 강합니다. 가장 단단해요. 주체가 아주 강합니다. 가장 강하면서 이것은 의리. 보통 옛날에 보면 금은 보통 의리를 말합니다. 의리.
의리를 말합니다. 의리. 그래서 금이 이렇게 사주에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주체가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신금은 예리한 면도다를 갖다 했잖아요. 면도. 그래서 조금 약간 이 신금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 비평적입니다. 비판에 비평적. 남을 평가를 잘합니다. 평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 십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또 하나하나 설명을 다음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처음 이 오행에 접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큰 것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에 수. 수는 옛날부터 이 수는 지혜야, 지혜. 물같이 물을 닮아라 그랬잖아요. 물을 닮아라. 지혜. 물을 닮아라. 흐르는 물과 같이 닮아라 했어. 그래서 이 수 중에도 임이라는 것은 큰 물만, 바닷물과 같은 대양과 같은 큰 물을 말하고 이 개수는 자그마한 이슬과 같은 물방울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성질을 하나하나 따라가지고 이 굉장히 설명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요 정도만 알아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책을 좀 보면서 좀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앉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설명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간목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간목은 주관적이고 좀 선도적이고 아주 이런 것을 말하고 을목은 부드럽고 심성적으로 보면 좀 소심하고 외유내강하다 할까? 예, 그런 것을 뜻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고 화는 예의를 중시하고 대의명분을 중시를 합니다. 대의명분, 대의명분 중시를 하고 그리고 조급하고 좀 어떤 데 보면은 좀 흥분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온화한 분위기 대신에 주관이 좀 약해서 좀 흔들리기를 잘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토는 그야말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무토는 아까 저게 설명했습니다만은 큰 땅을 말하기 때문에 대범하고 응징력을 이렇게 응징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보스의 위치에 서 있거나 중간에 큰 중심적인 인물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기토는 다정다감하고 기토는 아주 만물을 소생하는 그런 그 토양이기 때문에 은변이 좋고 자기 관리가 조금 치밀한 편입니다. 네, 그런 편이고 경금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경금은 의리를 말하는 의리를 말하고 개혁이나 변화 같은 것을 뜻합니다. 결단성 가장 그 주체적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과감한 개혁성 이런 것을 말하고 신금은 아주 그 비평적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그 예민합니다. 기민하고 행동이 빠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혜를 나타낸 수는 본래 지혜를 뜻하면서도 창의를 특히 임수는 창의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그리고 마음도 넓고 스케일도 큽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아주 그 개수가 적응력이 뛰어나고 친절하며 사람과 사귀기를 되게 좋아하고 합리적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제 이 십간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잠시 이제 시간을 좀 봐서 지금은 사주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사주의 구성.
사주라. 사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라. 네 가지 기둥을 말합니다. 네 가지 기둥이 뭐냐? 어떤 사람이 태어난 날이 예를 들어서 이 음력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음력으로 예를 들어서 54년 11월 9일 예를 들어서 뭐 축시라 하면 나중에 이제 설명돼서 덕에서 나면 2시 정도에 태어났잖아. 밤 새벽 2시. 새벽 2시 정도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맨 앞에 순서를 갖다가 옛날부터 여기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지금 옛날부터 그 책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연, 월, 일, 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사주를 세우는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주 구성에 대해서 세우는 법에서 별도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사주가 궁금하니까 이런 것이 사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이 연에 글자가 2개를 쓰고 월에 2자를 쓰고 일에 2자를 쓰고 시에 2자 쓰는데 위에 쓰는 것을 우리가 천간이라 이렇게 천간, 하늘의 줄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밑에 쓰는 걸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 땅의 뿌리다. 땅.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만세력을 다음에 찾아보면 다음에 만세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세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강의를 할 텐데 일단 이 1954년에 태어난 이 사람이 남자를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플러스. 54년에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1954년생을 만세를 찾아보면 가보라고 나옵니다. 가보. 아까 저기 배웠죠? 숫자 중에서 아까 저기 아마 갑이라는 숫자는 기억하실 겁니다. 요 오란 숫자도 아까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오란 숫자도 배웠죠. 글자는 다 배운 겁니다. 이제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을 나중에 11월 9일 찾아보시면 아마도 이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을, 해. 그리고 1월 9일날 1월 찾아보면 개, 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축도 시간을 넣어서 나중에 설명됐지만은 대축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글자가 이렇게 연의 요것을 읽는 걸 가보입니다. 이 가보. 글자 아직 기억 잘 안 하시죠? 가보. 을해. 개사. 개축. 이렇게 해서 가보를 뭐라 하냐면 연주다. 연에 있다고. 연의 기둥이다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구체적인 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고 지지를 또 지지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